그래서 또 찾아가고 또 위해주고 싶은 그 포르시야말로 진정한 애국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병사들뿐이 아니었습니다. 풍년용이군 가서, 전쟁로병 가서, 직구가 많아 어려운 세대들, 생일이라고 찾아가고 명절날이라고 찾아가고, 지호는 군대에 나간 어느 집 아들이 아버지가 운명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 아들이 복 많은 부대까지 찾아갔습니다. 당에서 바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자기 일로 여기고 자기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는 그 진정, 경계하는 청비서든지 무거운 짐을 단 한 끝이라도 들어드리고 싶어 아글타글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려 주어서 당에서는 최영애 동지를 조선노동당원으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줬던 것입니다. 예, 정말 감동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당원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지만 또 당원의 의무를 지켜 살겠다고 맹세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옳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것도 당에서 바라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진심을 바쳐 실천하기는 더더욱 옳지 않고, 당원의 의무를 자자구구 구절구절 이행하는 그 길은 곧 신념과 의지를 동반하는 투쟁의 순간순간이며, 그래서 참된 당원은 참된 애국자이며 전이투사라는 말의 의미를 더더욱 새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조선노동당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최영희 동지의 삶에 경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최영희 동지의 딸이 가져온 어머니의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글이 씌워져 있습니다. 2012년 5월 26일 당원증을 받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온 밤 잠들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웠다. 남편의 당원증 가방에 진짜로 내 당원증을 넣게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심정 상상도 하기 힘들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하자고 결심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이제는 황죽은 흑결리에 있는 기업소 당연에 가서 약속 그대로 당원의 용의를 지닌 나의 당원증을 보여드려야 한다. 2012년 5월 28일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니 조지피소 동지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나는 조지피소 동지 품에 와라간기였다. 나는 몸에서 당원증을 꺼내어 내놓았다. 하였더니 조지피소 동지는 정말로 남편의 당원증 가방에 아주머니의 당원증을 넣으셨구만. 그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정말이지 조지피소 하는 기간 이런 일은 처음 당했습니다. 아주머니를 정말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최영희 동지는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8년 세월 당원의 용의를 지니기까지의 나날에 대한 기록은 불과 이 책 한 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권 반. 정말 이 부피 두터운 책의 갈피갈피에는 최영희 동지가 조선노동당원으로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서 걸어온 삶의 자욱자욱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수학지 열정본원에서 난 햇살을 종미소에서 하얗게 깎아서 햇살밥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찾아가던 원군길의 기쁨도 있고, 또 선녀의 손목을 잡고 새벽 5시에 운파오 혁명 사독지를 찾아갈 때 미끄러져 쓰러지는 선녀의 모습을 보고는 자식들 몰래 똘기나무 뒤에서 흘리던 눈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생일날 초청해온 동무들 앞에 내놓을 밥상조차 변변한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빌려온 밥상을 보고는 딸애를 꾸짖던 가슴 아픈 순간도 있고,
우리 당의 지방건설 구상에 따라 군의 일도소는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에서 가족경제 선동대 활동도 해서 만 사람의 박수 갈채를 받던 환희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 지역에서 사는 노동자 사무원 세대의 부양 여성들을 농촌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정말 해설도 하고 설복도 하던 그 나날의 이야기들은 세월이 가도 지날 줄 모르고 변심이 없는 이 애국의 마음은 과연 어디서 샘솟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솟구치게 합니다. 우리 당의 농촌건설 구상에 따라 마을마다 희한한 새집들이 일떠서고 지방공업 공장들과 종합봉사소들이 일떠서고 있는 현실은 최영희 동지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서 그는 당원의 의무를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당원은 혁명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 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 구절이 전변의 시대에 농촌 지역에 사는 노동자 사무원 세대의 부양 여성들로 농촌 노력을 보충할 때 대한 당의 의도대로 노동자 사무원 세대의 부양 여성들을 불러일으키자는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도 밑에 최영희 동지는 지나온 생활 경리도 생활 형편도 성격도 취미도 각각인 100여 명의 여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진정을 바쳐 일깨워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진출한 부양 여성들로 옥현농장 직속 상분조를 조직하던 날 최영희 동지는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의 사랑을 받으며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에 진심을 바쳐 보답하는 진정한 우리 당의 딸들이 되자고. 그때부터 직속 3분조의 여성들은 수십 정도의 조수학 진원을 맡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력이 많다고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만 파묻혀 있던 여성들이라 가정 잡사가 많고 그래서 일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많은 동무들이 있었고 일을 나와서는 별치 않은 일로 다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습니다. 최영희 분조장은 분조의 절을 구성하고 저장들을 임명해서 면모를 갖추는 한편 일을 나오지 않는 여성들이 집을 하나하나 돌면서 사정을 알아보고 아르면 약을 갖다 주면서 교양 사업도 하고 비판도 하여 분조를 이끌었습니다. 그 나날에는 멀리한 사람들로부터 신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최영희 동지에게 힘을 주고 그의 운명을 지켜준 것은 바로 당 조직이었습니다. 난 나이가 많은 조대성이 어디서 저런 열정이 샘솟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 지난 2020년도 당 창건 80돌 맞으면서 그 열병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시청을 했는데 그때 최영희 할머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 비가 언제 그칠까? 온 나라를 돌보시느라 맞으시는 눈빛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이런 날에조차 저렇게 비를 맞으시게 하다니 그때 정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으로 경애하는 청성지의 그 안녕을 바라고 또 바라는 그 마음이 애국의 힘을 낳는 원천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녹수로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의 안녕을 지켜드리고 그의 구상을 꼽히는 길에 자기의 한 몸을 깡그리 바쳐온 것이 바로 조선노동당원 최영희 동지의 삶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후대들도 부모들의 녹슬이요 어머니 우리 당에 길이길이 다못는 충정을 다하기 바래서 최영희 동지는 자기의 선자 선녀들의 가슴속에 당을 받들어 모시는 참된 마음을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하기에 최영희 동지의 손녀인 진달래 학생은 자기가 쓴 글 작품집을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께 올려 기쁨을 드렸고 또 농장벌의 등불이 비가 와서 꺼질까봐 곶가를 씌워서 등불 선회로 부리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모범을 따라 좋은 일도 많이 찾아해서 조선소년단 창립 78돌 경축 행사에도 참가하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영희 동지와 자식들이 군의 일도소는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들에서 그
가족경제선동대 공연도 진행했다는데 이 무대에서 그들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밤도 먼길 가신 온순히 생각하며 우리 마음 차욱차욱 간절히 따랐습니다. 온스님의 안녕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8일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연합 본부 청사에서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일편단심을 지니고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자유로운 오보이의 사랑 속에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에 초대된 행운아들 속에는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 원장이었던 김일성 훈장 수훈자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노력영웅 교수 박사 김웅철 동지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정열로 과학 탐구의 길을 걸어 영광의 상상봉에 오른 과학자.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과학자 일꾼으로서의 김웅철 동지가 아니라 한생 조선노동 당원이라는 부름을 최상의 영예로 간직하고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분투해온 참된 당원으로서의 김웅철 동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꿈결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 본부총사 정원에서 베푸신 성대한 연회에 초대된 그날 김웅철 동지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배웠고 그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 앉는 남다른 행운도 지녔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사업들에 대해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과제들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들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밤 김웅철 동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받아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의 순간들이 어지러운 듯 되새겨졌습니다. 그는 본래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강건 종합군관학교 교원 시절 한 과학자를 도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나노금속 재료를 연구하던 그의 연구 성과를 요해하시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스스로 간관 탐구의 길에 나선 그의 애국열의를 귀중히 여기시어 노력영웅 칭호도 안겨주시고 승용차까지 배려해 주시면서 그가 전문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까지 꾸려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근혁명 용도의 나날 당시 국가과학원 소장이었던 그의 연구사업 성과를 요의하시고 그것을 온 나라에 도입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셨으며 영웅 강계 장자산 제1중학교를 찾으셨을 때에는 학교가 배출한 영웅들과 김일성 선현용예상 수상자들의 사진에서 그를 알아보시고 자신께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학교 때 최호 동생이
사회에 나가서도 최우등생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데 오늘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배우고 그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다니, 한생토록 받아안는 그나큰 영광과 행복을 생각할 때 당원으로서 과학자로서 너무도 보답을 못했다는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밤으로 연구소로 달려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12월 5일 청년 광산에 우리식의 새로운 결정망초 생산 공정을 단번 성공으로 확립한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12월 5일 청년 광산에 우리식의 결정망초 생산 공정을 일도 세운 데 이어 남웅 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탄산소다 생산 공정에 결정망초를 보내주기 시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유산인 나라의 법의 광산이 수십 년 만에 드디어 화학공업의 주체와 실현에 실지 이바지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우리식의 새로운 결정망초 생산 공정 확립, 이것은 경야는 청비서 동지로부터 연구소가 받아하는 과업들 중에서 처음으로 완수한 연구과제였습니다. 그럼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나날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소가 경야는 청비서 동지로부터 받아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11월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2018 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그마한 비누 몇 장을 전시회에 내놨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거 1등으로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부터 며칠 후 한 일꾼이 흥분돼서 저를 찾아왔는데 그가 바로 이제 김웅철 동지였습니다. 저를 보고 다짜로 곧자고 자기 사무실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분원에 그 여러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장 동지는 그때 저보고 이번 전시회에서 정말 종전의 기성리론과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개발 창조용의 대담하고도 기발한 착상력을 저에게서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거 망초로부터 이런 가성소다 제조법을 한번 연구해 보지 않겠는가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해망초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없고 또 한쪽으로는 해망초가 무슨 인연이 있겠나 하고 이제 의문시했댔습니다. 그때 저도 그 해에 같이 참가했다는데 수영 선생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노공학을 전문하는 연구사들이 이제 그 화학공업의 기초 원료인 해망초를 이제 꼭 해야 된다는 필요도 없고 그걸 맡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영 선생님 대답만 지금 기다리기 좋습니다. 그런데 수영 선생님도 침묵을 지키고 있지 시간도 가지 이 상태에서 이제 원장 형제가 갑자기 급한이 돼서 출장이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나니까 이제 다 거기서 회의가 끝나고 말았는데 수영 선생님은 집이 운전구역이니까 운전구역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다 퇴근했습니다. 퇴근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원장 형제가 갑자기 저보고 강산에 가서 지금 해망초를 한차 실으라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강산에 이제 해망초를 치러 가는데 가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또 이제 밤새 고생하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오니까 수영 선생님을 지금 또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부터 그저 밤을 패서 연구사업을 하게 수영 선생님 여기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먹고 자면서 여기서 일하자 하니까 지금 수영 선생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 나니까 그때부터 해망초 연구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김웅철 동지가 아주 그 인민군대의 기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민군대 군가 출신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이제
행정 집행 사업을 위한 수로들도 100% 이제 군대 말투를 썼습니다. 그죠? 예. 명령 집행, 임무 하달, 결심 채택 하면서 그런 수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인민군대 이거 말하자면 이 체계대로 일을 해서 기른지 모르겠는데 한 며칠 동안의 연구 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영 선생님이 만든 가성소다가 실제 이 현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니까 모두가 다 기뻐도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젠 성공했구나. 이게 다 성공에 지금 캐제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 심의마당에서 하는 말이 망초에서 가성소다를 뽑는 거는 다른 게 없다. 하지만 해망초에서 망초를 분리하는 게 힘들어서 못하지. 그거 뭐 망초에서 가성소다 뽑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 기술을 가지고 해망초에서 망초를 분리하려다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하갔으면 해망초에서 망초를 분리하는 기술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급선무다. 이게 말하자면 심의에서 기본 논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원장지가 그다음에 우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서 자 이젠 해망초에서 망초 분리하는 이 연구 사업에 착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덧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걸 하려면 누구도 못 해본 길이고 이제 하려면 숱한 노력과 품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겠나? 그리고 그거 하다 나면 우리 맡은 과제도 많고 숱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다 나면 다른 과제들은 다 죽이고 해야 되는데 제발 이번만은 가만히 있자. 이렇게 지금 앉아서 원장이 설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장은 동무들, 우리가 왜 나노공학과 거리가 먼 이 화학공업을 연구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과학자들이기 전에 당원들이기 때문이다. 당원은 당조항의 용도에 끝없이 충실해야 한다는 구조를 당원의 의무 첫조항으로 안고 사는 우리가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놓고 내일을 가려서야 되겠는가? 당의 의도를 무조건 관철해서 당조항을 옹리하는 것이 당원의 첫째가는 의무이다. 이렇게 해서 해망초 연구 사업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말하자면 이 다른 분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실제 앉아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망초에서 망초를 분리하는 특허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좀 전에 이 결정망초 생산 기술을 수십 년간 그 시험을 했는데 알면서 이거 어느 나라에서 했나? 어? 하면서 전처럼 이거 찬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그때 우리 김우철 동지가 나는 조선노동당원으로서 예. 최고인민의 대원으로서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수십 년간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 녹아나고 있고 숱한 설비, 전기,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국가가 무서워서 뒷걸음치가 안 나. 이게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 정말 그때 상당히 예민하고 정말 긴장됐습니다. 예. 그때 우리 국가가건 당 조직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국가가건 당연의 책임일꾼들, 국가가건 책임일꾼들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의도를 당 정책을 관철하지 못하는 당원들, 과학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서 뭘 필요한가? 우리 국가가건 당연회가 함께 책임지겠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적극 밀어주었습니다. 예. 그때로부터 얼마 후 우리식의 결정망초 생산 공정이 꾸려져 또 뒤이어서 단번 성공으로 결정망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긍지를 안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자랑찬 그 승리의 보고, 성공의 보고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웅철 원장지를 원장 아바이라고 이제 이 종담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아바이를 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 친부모같이 이 연구사들과 이제 종업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 해결해 주고 뛰어당기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정말 그 일꾼이라보다도 인간 중에 인간이었습니다. 예. 그런 이 아바이였지만 바로 이 해망초를 결정하는 이 마당에서는 당원으로서 당적 양심을 가지고 무조건 집행한다는 이런 불사실로 나섰기 때문에 이 해망초 공업이 일도석이 됐고 이 당 결정을 관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번 취재 과정에 그 회망초 백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겨난 말입니까? 우리 웅철 원장지는 그 해망초 강속 덩어리를 항상 사무실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고 그다음에 집에 못 갈 적이 많았는데 그걸 머리에 베고 잤습니다. 베고 자다 나니까 그게 해망초 백이라는 말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갈 때마다 그거 불편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내가 이 해망초를 베고 자야지 여기서 착상도 나오고 자각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해망초가 성공하는 마지막까지 웅철 원장지는 그 사무실에서 그 해망초 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우리식의 결정망초 생산 공정 확립. 그것은 단순히 과학적 성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었고 참된 노동당원들이 지닌 사상과 신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주체 과학의 또 하나의 봉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예를 얻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는 말을 많이도 해왔습니다. 김웅철 동지는 벌써 30대에 국민의 최고 영예인 노려영웅 칭호를 수여받았고 또 오랜 기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했으며 교수, 박사 등 많은 명예를 지닌 일꾼이었습니다. 사실 그 명예를 적당히 유지만 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웅철 동지는 인생 말년에 그 어떤 담보도 파악도 없었지만 그것이 당과 수령의 의도이기에 새로운 연구에 추호의 주소도 없이 달라붙어서 기어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그 삶의 진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혁명의 길에 한 목숨 기꺼이 바칠 것을 맹세하고 당에 들어온 혁명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바꾸면 삶 그 자체가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로지 투쟁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혁명가가 바로 참된 당원인 것입니다. 지금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의 모습 속에는 축전지 보수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을 싣고 경쾌하게 달리는 축전지 보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의 과학자들은 인민들의 저 웃음을 위해 자기 한 몸 바친 김웅철 동지에 대한 생각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김웅철 원장 동지가 에너지 조장 기술인 나노 축전지에 대한 연구를 발기하고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9월 8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총사에서 경의하는 총성지를 만나 뵙고 귀중한 가르침을 받고 돌아온 이후부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긴장한 에너지 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할 것인가, 이를 두고 고심하던 김웅철 원장 동지는 전통적인 축전지보다 가벼운 나노 축전지를 개발하여 무게도 전차 선로를 없애자고, 이는 우리 나노 과학자들이 웅당 맡아 안아야 하며 그것도 당청한 80돌 전에 해결하여 선물로 드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분원에서는 전문 연구소를 조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탐구와 실천을 이어가는 속에 우리 김웅철 원장 동지는 항상 우리 연구소의 한 성원이 되어 과학 토론도 함께하고 자재와 자금, 후방 사업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신이 직접 맡아 해결했습니다.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저 북방의
화공장을 찾아 노동계급과 과학자들을 거머해주던 모습이며 수송 과정에 산골길에서 차가 멈춰서자 자신이 직접 차를 끌고 와서 마중 왔던 모습. 과학기술 심의마당에서 이전에 다 해보았다가 실패했다고 가로개 고개를 넘지 못하고 미끄러져 대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자 축정한 과학기술 수치를 놓고 장담하던 구 배짱. 진눈값이 내리는 시내 중심 도로로 새로 제작한 축전지 시제품을 장착하고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성공의 기쁨을 피려가던 그 밤이 눈에 선합니다. 그 당시 우리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시민들의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심려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개발한 축전지를 다량 생산하자면 옹군 하나의 공장을 새로 건설해야 했고 또 당창건 80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 시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제는 우리 단위가 맡은 과제도 아니었고 우리는 과학연구 단위로서 과학기술 쪽 담보만 내놓으면 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철 원장 동지는 저에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심려하시는데 어떻게 발편잠을 잘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선택한 방안이 옳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수수방관한다면 이건 조선노동당원이 자세와 본분이 아니다. 당장 공장을 세울 수 없으면 임시대책을 해서 취해 우리식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열렬히 호소하면서 우리 온 분노를 일떠세웠고 또 김웅철 원장 동지 모습을 보면서 일꾼이라면 당원이라면 어떤 자세한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과학자들은 축전지 연구뿐 아니라 축전지 보수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다 나니 실패도 거듭했고 특히 이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100수십 대에 달하는 무게도 전차들에 도입하는 과정은 정말 힘에 부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무게도 전차에 도입을 하면서 당과 국가 앞에 인민들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에서 모든 부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조립했으며 이 투쟁의 선두에는 항상 우리 김웅철 원장 동지가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분원 정문을 통과해서 운행 노선에 나갈 때마다 우리 김웅철 원장 동지는 저에게 현실은 가혹하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적으로 완벽성을 기하자면 아직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몇 년간은 힘들어도 우리 과학자들을 직접 파견하여 관리하자. 당과 국가 인민 앞에 완성된 제품을 내놓자. 이렇게 열렬히 저한테 절절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거의 도입 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이런 때 24시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잠도 못 자면서 지휘하던 우리 김웅철 원장 동지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진단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병 속에서도 우리 원장 동지는 저에게 이제는 당창건 80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세가 좀 모자라구나. 힘들어도 내가 걸음을 해야겠다고 정말 자리를 박차고 불사수처럼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척해지고 동통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면서도 불사수처럼 일어나 해수장의 길에 떠났습니다.
때 난 남편에게 막 애원했댔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아 이른에 가깝고 졸업을 해도 될 나이인데 그다지나 애쓸 건 뭔가고. 그러자 남편은 당원에게 무슨 졸업이 있어. 난 죽지 않아. 난 조선노동당원이고 영웅이야. 경리하는 청무서 동지께서 기다리시는데 난 꼭 돌아와 하면서 기어이 떠났습니다. 문득 문 밖을 나서며 집을 한번 쭉 돌아보더니 문득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목청을 더 꼬어서 복도가 쭈렁쭈렁 울리게 나를 부르는 소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 이 노래는 김웅철 원장 동지가 평소에 제일 사랑하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과학자로서, 일꾼으로서, 당원으로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한 간관 탐구의 길을 이어왔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며 연구성과를 도입하던 나날, 어느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서 밥 대신 언감자 씨알로 끼니를 이을 때에도 이 노래를 불렀고,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물소독수 생산 설비를 개발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도입하느라 남포에서 평양까지 바닷물 수송 관로를 과학자들의 힘만으로 팔 때에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닷물로 생산한 물소독수가 온 나라의 수온지들에 차고 넘칠 때, 동물원과 릉나곱동호관에서 온갖 바다 생물이 춤출 때 그는 당의 사랑에, 당의 믿음에 또 한 걸음 보답했다는 긍지를 안고 과학자들과 함께 손풍금을 타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와 마지막으로 갔던 외국 출장길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루에도 10여 차례 봉통으로 쓰러졌다가도 김웅철 원장 동지는 나를 부르는 소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서 그랬습니다. 희망은 지치고 그 소리를 못 들어 동피 식으며 그 소리를 못 들어 못 간다고, 가다가 죽는다고 조건이죠. 여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하는 외국 병원의 의사에게 김웅철 원장 동지는 죽더라도 가야 한다. 경의하는 청소 동지께서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면서 불사조처럼 일어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기에 그 의사는 김웅철 원장 동지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이 왜 강한가를 알았다고, 조선노동당원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았다고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화면이 남편이 님정을 앞두었던 2020년 새해 첫 아침에 제가 선전하기로 찍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눈도 뜨지 못하던 남편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외출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와서부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설을 앞두고 3일 동안은 완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옷을 갈아입길래 난 혹시 병이 허전되는가 해서 막 기뻤습니다.
그런데 옷을 다 입더니 위대한 스님과 위대한 장모님의 처상하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나서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신 가업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가는 이 김웅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조선노동당원 김웅철 동지는 이렇게 갔습니다. 한 생을 깡굴이 불같이 살아온 김웅철 동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조차 다하지 못한 당원의 의무를 넣고 죄수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노래 생이란 무엇인가에는 생이란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 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웅철 동지는 조국에 바친 자기의 지난 날을 추억하며 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머진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괴로움에 모대기며 갔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조차 당을 생각하고 당의 거심과 걱정을 생각한 김웅철 동지의 삶.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진리를 새겨줍니다. 조선노동당원의 의무는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당과 끝까지 숨결을 같이 하는 당원의 참된 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노동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조선노동당원의 삶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이 물음에 오늘 이 두 당원의 삶이 명확한 대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소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이런 당원들이 있어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굳건합니다.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위협을 위해서 자기의 한 생을 깡굴이 바치는 이런 당원들의 삶은 조선노동당계의 성스러운 펄럭임처럼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여기는 포기수가 벌써 보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자가 원장님은 아니다. 당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당원이지. 구르는 가정에 그 은근을 몇 번을 갔는데 하루는 우리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으리 하지만 내 앞날의 운명은 안에 조국과 함께 하는 내 삶이 달리 될 수는 없는 것은 그대가 강해 두려움 모르고 그대가 빛나 나는 행복해 가릴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그대와 끝까지 함께하리 저구가 그대 숨결 내 항상 안고 살기에 시련에 찬 굳은 길 두렵지 않네 운명의 도전 앞길 막아도 용감할 마음 일어섰네 그대가 강해 두려움 모르고 그대가 빛나 나는 행복해 가릴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그대와 끝까지 함께하리 저구가 저국이여 그대가 가는 길이면 폭풍우도 헤치며 함께 가리라 길이 불편한 그대를 믿어 나의 인생도 더 빛나리 그대가 강해 두려움 모르고 그대가 빛나 나는 행복해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 이념을 철저히 구현해서 건설의 대본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위대한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나날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김성혁 기자가 주체 건축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인재 양성 기지인 평양 건축대학을 찾았습니다. 지난 3월에 수십여 건의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의 설계를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맡아서 설계해서 당의 기쁨을 드리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렇게 국가적인 정책 대상 설계를 척척 맡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경의한 총수 동지 현명한 용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의하는 총수 동지께서는 2013년 11월 26일 몸소 우리 대학을 찾아오셔서 우리 대학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전초기지로 강화 발전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이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몸소 대학의 명예의 총장이 되어주시겠다는 최상의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이날 건축 설계실에 들리시어서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컴퓨터의 기종까지도 요해하시고 성능이 높은 컴퓨터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해주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건축종합대학은 건축인재 양성의 거점인 것만큼 대학을 꾸리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미숙한 그림 솜씨를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녔던 서구미역 동무는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기술 전당을 비롯한 10여 개의 중요 대상 설계에 참가했고 올해 3월 학생들과 함께 수십 건의 지방발전정책 대상건설 설계 형성안을 완성해서 당의 기쁨을 드렸으며 현재는 대학에서 연구사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명예 총장의 20분간 강의라는 그 혁명 일화가 새겨진 그 미술실기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경의하는 총수 동지께서는 우리들이 인물 석사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주시면서 건축과 미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통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수 동지께서는 건축가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그러자면 공간 표상 능력과 함께 형태, 비례, 색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물 석사에서 대상의 특징을 재빨리 포착해서 도출해내는 그 묘리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귀중한 20분을 바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모든 건축 설계를 자기 지방,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때 대한 문제, 건축에서 색을 중시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건축 발전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셨습니다.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재능 있는 설계가 건축가들을 부르고 있다고 하시며 나라의 건축인재 육성을 위한 정연한 교육 체계를 세워주시고 대학에서 작성한 형성안들도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은 평양 건축대학이 주체적 건축인재 양성의 거점,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 우리 대학을 현지하신 이후 만여 건의 국가적인 건축 형성안들을 훌륭히 완성하여 당의 기쁨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차지한 몫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건축 설계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낡은 도시가 툴을 타파하고 새 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 나가는 실천용의 인재, 창조용의 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방향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전도가 달려있고 우리들의 선에 의해 사회주의 문명국의 설계도가 완성되게 된다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는 대학 기간에 한 가지라도 더 많은 설계 형성안을 완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설계해도 비반복적으로 대상의 특색이 살아날 수 있게 우리 조국의 수십 년의 앞날을 담보해 나갈 수 있게 유능한 설계가 건축가로 준비해 나가려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한결같은 신종입니다. 지금 평양 건축대학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 학생들은
사회주의 문명국의 설계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그려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피타는 사색과 열정을 다 바치어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건설의 대본용기를 더 활짝 열어나가는 데서 개척자, 선구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당제구차대회가 가리킨 진로 따라 조체혁명의 줄기찬 앙양기 거창한 변혁기를 열어나가는 투쟁 여정에서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충이심 투쟁기세가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의 운종 속에 훌륭히 일떠선 각지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자기 지역의 원료 원천과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당의 운종 속에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함경남도 종평군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제품의 질 제고와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는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단위의 고유한 특색을 가진 다양한 식료품을 개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의 생산자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식료품 전시에 참가해 보니까 우리 식료공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먼저 조업한 식료공장들이 대배 볼 때 우리가 많이 뒤떨어졌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는 10여 가지 특산 제품을 올해 중에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옷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옷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일용품 공장에서는 솔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군 원료기지에서 생산한 수유나무와 육삼, 피마주와 유채기름을 가지고 매월 군인민들에게 질 높은 비누를 보장하는 한편 군에서 자라는 들매나무와 옴나무, 가리나무를 가지고 100여 가지의 가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지연 들쭉음료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품종 확대와 질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질 높은 들쭉 제품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들쭉을 이용해서 40여 가지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선차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연한 학습 체계를 세우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한 총화 사업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이 한층 높아지는 속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그 질과 위생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태촌 버섯 공장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재배 방법을 받아들여 맛 좋고 용량가 높은 버섯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종업원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요리를 불러일으켜 생산 활성화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질 용기들을 재리용하는 것을 비롯해서 생산 원가를 낮추는 사업과 함께 용량가가 높은 버섯들의 품종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당제구차대회 결정관철의 분기에 나선 노동계급의 투쟁기세를 고조시키며 도직명위원회들의 화선식 정치사업 및 직관선동 경연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로 나뉘어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굴지의 화학공업 기지들에서 직명일꾼들은 당대회의 기본 사상과 정신을 반영한 직관선전물들을 게시하고 증산의 동원 높은 생산 현장들에서 화선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화선식 정치사업 및 직관선동 경연은 당제구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수행회로 흥남과 남흥의 노동기급을 힘있게 또 밀어준 계기로 됐습니다.
광해에 숭고한 인재강국, 교육강국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에서 지역의 교육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학교 건설 및 개건 공사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올해 사업 계획과 목표를 보다 혁신적으로 세우고 교육 부문에 계속 큰 힘을 넣어서 지역의 전반적 교육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 부문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기본적인 품을 놓는데, 그래서 이번에 학교 지원을간 계기로 모든 시군이 총발동해가지고 수만 점의 현대적인 교육 설비, 컴퓨터, TV,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비들을 다 구축했습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꾼부터가 앞장서서 고산군을 시범 방식 상학 단위로 존중하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도에서는 고산군의 경제 지리적 조건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전기와 농산, 과수 등 17개의 기술 과목을 선정하고 그 과정한 집행을 위해서 군안의 여러 학교들의 실험 실습실과 학생 기숙사 등을 새로 꾸렸습니다. 학생들을 군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알차게 키운데서 학생들이 소질과 개성을 정확히 찾아지고 실천 실기 교육의 비중을 높일 수 있게 실험 실습실을 현대적으로 꾸림으로써 교육 강령 집행의 실천적 도에서는 고산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시군 인민위원장들과 교육부문 일꾼들이 그를 본보기로 자기 지역의 교육 부문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목적 지향성 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교육 지원 손수에도 우위 있게 조직해서 교육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학교 지원을간 이후 도안의 모든 독국기관, 기업소들에서 교육 지원율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사업에서는 내일이 따로 없고 자기 자식들을 위한 심정으로 모든 후원단체들이 손수에서는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도인민위원회와 문평재련소, 도군강관리국, 도최신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후원 단위들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경공업 공장들에서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부터 인민소비품의 다정화와 다양화, 질 제고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입니다. 지난 시기 신저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확장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젖제품 공급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갱신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어린이 식료품과 관련한 앞선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유리한 학습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유능한 기술자들이 출연하는 기술 강의도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일사분기에만도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들과 증산 조략 방안들이 나와 생산에 도입됐습니다.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 높은 기초식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양 기초식품 공장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인 노동자 기술자들을 유능한 기술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품들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미경 과학기술보건의 말에 의하면 200여 명의 종업원들이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돼서 이미 교육 과정을 마쳤거나 재학 중에 있는데 이들 속에서 발명가 창의과한 명수들도 적지 않게 나왔으며 올해에만도 1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돼서 제품의 질 제고에 이바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료의 국산화를 주선으로 틀어지고 천연 원료에 의거한 새로운 향료 개발과 도입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평양 향료 공장입니다. 우리나라의 흔한 천연 원료를 가지고 은방울향, 딸기향, 포도향을 비롯한 식용 및 공업용 향료들을 개발 생산하여 올해 새롭게 일도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담당 연구자들이 현재 직접 나가 지역의 특성과 원료 연천에 맞는 향료를 선정하고 배합비를 확정하여 도입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선행시키고 있으며 이미 생산에 도입되었던 공업용 장미향을 비롯한 지난 2년간 박하향과 장미향을 비롯한 수십 가지의 향료들을 개발 생산해서 전국의 지방공업 공장들에 도입한 경험의 토대에서
공장에서는 올해 여러 과학연구단위 연구사들과 협동해서 향료 생산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부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강수량이 적은 곳으로 해서 가물주의경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전국 평균 강수량은 12mm입니다. 가물주의경보가 발령되었던 지역들의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이번에 1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들에서는 가물이 일시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평양시와 황해남북도의 여러 지역,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가물을 해소할 정도의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앞으로 6일에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7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고는 하지만 강수량은 적고 이 지역들에서 가물주의 경보가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때문에 경보가 발령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에서는 현재 비 내린 상태와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물온천을 확보하고 밭작물들에 대한 관수 대책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서 가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였습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오전과 오후 사이에 함경 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5월 5일 24절기로는 리파입니다. 24절기 중에 7번째 절기인 리파는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라 해서 일러오는 말이지만 실제 기상기후 조건으로 보면 봄의 마감 시기입니다. 리파를 전후한 시기는 논농사에서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번외기조기이며 한해 농사에서 제일 바쁜 철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소해안과 자강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아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온송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평성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청진시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개성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함경남북도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소의 대부분 해상에서 수위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남도 금야군으로부터 종평군까지 유난시옥과 함경북도 경송군으로부터 라손시까지 유난시옥을 제외한 함경남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넘겠습니다. 평안남도 증산군으로부터 평안북도 손촌군까지 유난시옥과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윤안군까지 유난시옥을 제외한 조선소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오후부터 남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저렇게 해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도 금야군으로부터 종평군까지 유난시옥과 함경북도 경송군으로부터 라손시까지 가까운 바다를 제외한 함경남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넘겠습니다. 평안남도 증산군으로부터 평안북도 손촌군까지 유난시옥과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윤안군까지 유난시옥을 제외한 조선소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때문에 내일과 모레 함경남북도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소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5월 6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7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2 내지 1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mm 미만입니다. 8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저렇게 해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6일에 평년보다 높고 7일과 8일에는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빛을 보며 이 마음 끝없이 달리네. 한없이 정다운 밝은 그 미소 이 밤에 더욱더 그립네. 아버지
아버지 원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이 생명 다 바쳐 끝까지 충성을 다하리 충성을 다하리 충성을 다하리 여러분이 내일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리 살려드리겠습니다. 9시 13분 특집 오직 자립의 한 길로 9시 45분 륜속천 관기 위인 칭송의 고귀한 제보 134번째 분입니다. 9시 51분 륜속기행 백두산지구 효명전족지를 찾아서 사자봉 미령 2번째 분입니다. 10시 30분 국제생활 10시 38분 문답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10시 54분 특집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11시 30분 특집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우리가 혁명의 길에서 동지가 귀한 줄 모른다면 과연 누가 우리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겠어? 12시 5분에는 조선예술영화를 방영합니다. 52개의 비율 13시 34분 륜속 소개 편집물 위민 혼신의 자욱 새겨진 곳에서 14시 5분 건강과 생활 속생 건강에 유익한 생활 속생 몇 가지 14시 11분 수기 잊지 못할 영웅 지배인에 대한 추억 15시 14분 륜속 장관기 신촌 땅은 거발한다 미제는 극악한 인간 도살자 15시 34분 브로화 실험 2025년 2026년 이탈리아 일부류 축구연맹전 라치오 팀과 로마 팀 사이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7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왜 찾을까? 또 무슨 심부름을 시키자는 거겠지 뭐. 17시 27분 아동방송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야옹이와 꼬마들 17시 52분 문답 오린이와 관찰력 17시 58분 종합편집 요로단위의 생활문화 경험 18시 9분 소개 편집물 보답의 마음 안고 뚫쳐 나선 품종의 사람들
유리돌시 28분 류은석 소개 편집물 용생하는 우리 당의 혁명 전사들 유리돌시 55분 문답 복과 공민 19시 5분 류은석 소개 편집물 기념사진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22번째 분입니다. 19시 22분 특집 3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27분 요리상식 호박전 남새 당콩 뻘바싸 무침 20시 32분부터 조선기록영화를 방송합니다. 위대한 용장을 모시어 32 당을 받드는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 21시 54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